중 15개 이상을 수주를 해올 계획이다. 중동 원전 투자와 MSR, 소형 원전 모듈 기자재 공급 등으로 업사이드가 열려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정열 전략팀장입니다. 금일은 8월 30일, 현재 시각은 4시 32분이고요. 지금 보실 종목은 투자중공 코드번호 034020입니다. 자, 일단 제가 수요일에 브리핑을 드리고 금 브리핑을 못 드렸는데 일단 목요일에 마이너스 4% 정도 수정을 좀 받고 금요일에 2%대 2.4%대 반등을 나오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살짝 21선을 돌파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좀 기대를 했었는데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와주면서 26일이죠. 26일에 얘네들이 좀 약간 장난질을 좀 쳤어요. 외국인들이랑 기관이랑 매도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면서 외국인들이랑 기관이 다음날 바로 또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한 만큼 또 매수를 했어요. 또 이제 다음날 기관이 더 많은 매수세를 좀 보였고 오늘은 또 매도를 했습니다. 얘네들이 21선을 돌파를 하지 못하고 좀 악의적으로 좀 일부러 좀 조정을 받게 만드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사실 여기랑 큰 차이는 없거든요. 큰 차이는 없는데 약간 일부러 숨고르기를 강제적으로 만드는 모습인 것 같죠. 외국인들이랑 기관이랑 약간 시장 같은 것들을 좀 보면 그렇게 큰 뭐랄까 수급에 대한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26일에는 매도하는 모습들 보여주는 상태고 27일에는 매수세를 좀 보여줬고 오늘은 좀 다시 소폭 매도를 했고 그럼 또 내일 매수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줄 수도 있고 매도하고 매수하고 매도하고 매수세 패턴적으로 움직인다고 하면 21선을 좀 뚫어줄지 이탈하는 모습들을 보여줄지 약간 악의적으로 여기서 21선을 좀 뚫어줬으면 자리를 좀 잡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뚫지 못하면서 일부러 수정을 좀 시키면서 여기서 또 매수세를 좀 시켜주고 반등 나오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오늘은 그리고 살짝 매도하는 매도세가 좀 나와주는 모습들이긴 했는데 약간 개인 투자자들이 장 초반에 강세로 시작을 하면서 수정을 좀 받고 불필요한 주가 하락 흐름들은 좀 제한적인 개인 투자자들의 주가 하락 방어 그리고 매도세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많이 나오진 않으면서 좀 이제 보합권에서의 주가 등락 흐름들을 좀 보여줬다. 아직까지 21선을 뚫지 말라고 하는 법은 없는 것 같고 일부러 주가를 조정 흐름들을 좀 유지를 한 것 같은데 추세는 살짝 전환이 되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추세 전환되고 다시 추세를 좀 만들고 있는 전환되고 또 이 121선 좀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기도 하고요. 약간 21선을 좀 빨리 뚫어줘야 돼요. 21선을 뚫어줘야 추세를 이제 하락 추세를 전환을 시킬 수 있다. 전환을 시킬 것이다 라고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완전히 이 하락 추세를 전환을 시켰다라고 하기보다 이 121선이 이런 식으로 좀 올라오고 있는 상태고 21선이 이런 식으로 좀 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21선이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주가가 21선을 일단 좀 뚫어주는 21선 상단 구간에서 놀아줘야 되는 그럴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 단기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빨리 뚫어주고 좀 안착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21,200원 부근, 21,150원, 21,200원 부근 이 부근이에요. 일단 21선을 좀 뚫었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여기 저항 구간이 좀 단기적으로 지지 구간 저항 매물대를 좀 의미가 있는 구간이 21,200원, 150원 한 이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기 고가 있죠, 고가 21,150원 부분 여기를 좀 뚫어줬어야 됐는데 저항 구간을 좀 만들다 보니까 그래요. 매수세가 좀 들어왔다가 이 부분을 뚫지 못하고 제가 좀 병원에 있는 동안 좀 찰신한 매물대가 좀 나와줬는데 일단 이렇게 되면은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 자, 일단 여기 121선까지 터치를 한다라는 게 첫 번째 안. 그렇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뚫고 가겠죠. 여기 21선을 뚫지 못한다라는 가정이에요. 21선을 뚫지 못하고 조정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나중에 추세가 보합이 될 때 121선의 지지를 받되 21선의 저항을 받는다. 21선의 저항을 받고 121선의 지지를 받는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기서 뚫어줄 것인가? 뚫어준다라고 하면 상단 부분 이런 식으로 61선이 올라오는 이 과정 중에서
이 60일선이 내려올 때 이때 뚫어줄 수가 있겠죠. 이때 이런 식으로 60일선이 이렇게 떨어지는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뚫어줄 수가 있겠죠. 여기 이 포인트, 여기 포인트에서 대신 이제 우행보하는 흐름들을 보여주다가 조정을 마무리하고 뚫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시간이 필요할 뿐이지 나쁘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런 식으로 갑자기 뚫어져가지고 이때 뚫어주든가. 그럼 뚫어주면은 또 여기서 안착을 한 다음에 여기 21,200원 부근 뚫어준 다음에 지지를 받고 다시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구간들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여기 상단 부분에서 노냐 하단 부분에서 노냐 그런 부분들인 것 같은데, 일단은 상승해서 조정을 받고 여기서 추세가 좀 조정되는, 여기서 이렇게 조정되는, 약간 두산중공업 입장에서는 나쁜 상황들은 아니기 때문에 좀 이제 눈치를 좀 보고 있는 상황들이고, 저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요인들이 좀 있어서 회복 주가 상승이 불가능하지도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상승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기도,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22,500원 여기까지 일단은 회복하는 모습들을 우선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 자, 여러 가지를 좀 보면 결국 시간이 문제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일단 1분기, 2분기 영업이익이 단기 순이익도 그렇고 지배주 순이익이 흑자가 나왔어요. 흑자가 나오는 상태고 3분기, 4분기도 흑자가 나올지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 포인트다라고 할 수 있고요. 단기 순이익과 지배주 순이익. 일단 두산인프라코를 매각을 하고 두산인프라코 8,500억 원 상단에서 900억 원 가량은 DICC 인수 자금으로 뺐죠. 그래서 일단은 뭐 매각 효과는 조금 희석은 됐다. 그런 것들이고, 그거를 제외하고 이제 본업에 대한 부분들, 두산 밥캣 있고 두산 건설 있고 두산 퓨어셀 있고요. 자, 이 내용들을 보면 이전에 보여드렸던 리포트입니다. 이거 8월 10일자 리포트인데, 자, 연결 기준 시장 컨센서스 일단 없고 인프라코 제외한 이런 것들 일단 보면은, 자, 구조 조정 효과 200억대의 충당금 환희 두산 밥캣 평가 이익 640억 원 반영을 했던 2분기 실적이다. 단기 순이익 666억 원으로 1분기에 이어서 흑자가 났다. 신규 수주도 들어왔고 신규 수주 잔고가 12조 원으로 증가가 됐다. 베트남 붕항2 프로젝트가 수주 규모가 조금 증가가 되어 있는 상태다. 일단은 수주 전망 같은 경우에 수주 잔고가 12조 원이다 라고 하는 것들은 물론 납품을 해서 실적에 반영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조금 이제 시간은 걸리는, 결국 시간이 걸리는 그런 요인들이다. 본업과 신사업 현황 전망에 대한 질문이 많은데, 석탄 화력은 국내는 3척이 끝이고 가스터빈으로 전환되는 분위기고, 해외 프로젝트들이 줄어들 거, 인력은 장기적으로 풍력 가스터빈으로 전환이 되고, 가스터빈은 국책까지 원천 기술 개발, 공장 설치를 끝냈고 하반기 운영 테스트를 보여주고 있고, 원전은 소형 원전으로 시장이 전체적으로 커지는 분위기고, 뉴스케일 지분을 추가 투자를 했었고, 이제 대형 원전 중 이집트는 내년으로 조금 지연이 됐다. 결국엔 내년이다.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두산인프라코 지분 이제 매각이 됐죠. 두산 밥캣 자회사로 편입이 됐죠. 이제 두산 밥캣도 이제 수익이 흑자 전환이 됐습니다. 건설 산업들이 좀 괜찮더라고요. 이제 산업이 정부에서 주택을 공급을 하는 정책들이 유지가 좀 되고 있다 보니까 건설 산업의 자체가 지금 좀 개선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조조정 완료 후에 수주 잔고가 가지고 있는 잔고만으로 일단 흑자 기조를 유지는 할 수 있을 것이다. 연간 8조 원 내외 수주가 일단은 가능할 것이다. 지금 12조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8조 원의 수주는 일단 유지는 할 것이다. 재무구조 개선, 연말까지 산업은행의 차입금 대부분 상환을 하고 돈을 빌렸던 것들을 상환을 다 해버리면은 이제 신사업
대부분 이제 상환을 할 것이다. 상환을 할 것이다. 그럼 이제 완전히 정상화가 될 것이다. 라고 보는 것들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좀 되긴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산업들의 가시적인 성과는 결국에는 이집트도 그렇고 뭐 베트남도 그렇고 이 수주 장구도 그렇고 결국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원전도 그렇고 자 시간이 필요하다. 이 시간적인 부분들의 사이에서 모멘텀이 조금 좀 이제 지연이 되면서 이제 주가 변동성이 조금 클 수는 있다. 자, 이 내용들 볼게요. 가스터빈 신재생 원자력 분야 수주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화력발전소가 30개 배수되겠지만 가스터빈 발전소 24개가 신주로 들어올 것으로 전망이 되며 이전에 제가 탄소 중립 시나리오 1, 2, 3개 얘기를 했죠. 화력발전소 30개가 폐쇄는 되겠지만 가스터빈 발전소 24개가 신규로 들어올 것으로 전망이 되며 이 중 15개 이상을 수주를 해올 계획이다. 이 수주 계획만 잘 진행된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기대감으로 반영이 좀 될 수가 있겠죠. 자, 풍력도 올해 4천억 정도지만 내년부터는 9천억 이상을 수주 계획을 하고 있다. 원자력도 중동 원전 투자와 MSR, 소형 원전 모듈 기자재 공급 등으로 업사이드가 열려 있다. 이런 것들은 모멘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번 연간 실적 가이던스가 5.9조 원, 영업이익이 2,200억 원. 5.9조 원, 8천억 원, 1,800억 원 가량의 고정비 감소가 예상되면서 가이던스 달성이 가능하다. 영업이익 2,200억 원만 난다라고 하더라도 영업이익이 작년에 1,500억 원이었는데 2,200억 원이면은 500억 원 가량, 한 700억 원 가량이 증가가 된다. 그 다음에 이전에 제가 자체적으로 계산을 했던 PER보다는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일단은 중요한 거는 이 주가의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약간 원자력 쪽, 소형 원전 모듈 쪽, 원전 쪽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원전 쪽에 프로젝트가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풍력 쪽이라든가 가스터빈이라든가 어찌됐든 간에 매출적인 부분들을 강하게 반영될 수 있는 부분들이 원전 쪽인 것 같거든요. 원전 쪽으로 수주가 좀 들어왔다라는 소식들이 좀 들려주는 게 가장 베스트가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드는데 뉴스케일 쪽으로 소형 원전 모듈 쪽으로의 그런 수주들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신재생에는 그 친환경 에너지 쪽으로 좀 엮여서 진행이 되는 게 가장 베스트가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좀 들어요. 근데 이런 소식들은 시간이 좀 필요하긴 할 겁니다. 결국에는 지금 두산 같은 경우에서 또 봤을 때는 두산 인프라코어랑 방향성은 좀 비슷하긴 해요. 두산과 두산 중공업 약간 좀 방향성은 비슷한데 두산 차트가 좀 더 깔끔하죠. 뭔가 봤을 때 두산을 좀 따라간다라고 했을 때 두산이 좀 상승하는 모습들을 빨리 보여주고 두산중공업이 두산을 좀 따라가는 모습들 보여줄 가능성들도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두산이 상승 흐름들을 좀 먼저 보여준다라고 하면 두산중공업도 따라간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두산도 좀 주시하면서 지켜보자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두산에 좀 더 빨리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으니까요. 이런 부분들도 같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종목을 브리핑을 드리는 거고 개인적인 의견들을 말씀을 드리고 분석을 해드리는 거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종목을 추천을 해드리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 사세요 해서 사시게 되면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책임을 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책임을 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는 개별적인 상황들, 내 상황들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가지고 투자를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것들이에요. 제가 사세요 해서 올라갑니다. 사세요.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그냥 사기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참고하셔가지고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까지만 생각을 하시고 올라가든 떨어지든 일단 브리핑을 드리니까 어떤 상황이다, 어떤 생각이다 그런 것들 그냥 단순히 그냥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내 생각은 좀 달라 당연합니다. 사람들 생각은 다 틀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 참고를 해서 봐주시면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내일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들 추천드리고 있는데 우리 김현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종목들 추천드리고 있거든요. 홈페이지 상단에 라이브로 깜빡깜빡거리는데 밑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게시판 있거든요. 여기로 들어오시면 여기 8월 27일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 게시판 있죠. 매일매일 추천드린 게시판들이
이렇게 확인이 되시죠. 여기 게시판 들어와 보시면 9시 이전 같은 경우에선 뉴욕 증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어떤 영향들이 미칠 것인지, 어떤 요인들, 알아야 되는 요인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댓글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9시가 되면 종목들 추천을 드리거든요. 9시 풍산홀딩스 현재가 3만원, 1차 목표가 39,900원, 손절가 29,100원, 9시 1분에 새로운 오토모티브 현재가 6,600원, 1차 목표가 6,800원, 손절가 6,300원, 9시 2분 보강산업 현재가 7,260원, 1차 목표가 7,480원, 손절가 7,0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세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VIP 1년 100만원, 관심 있으신 분들 여기로 연락 주시고요. 자, 그리고 새로운 오토모티브 9시 2분 최고가 7,150원, 이렇게 차트도 올려드리면서 설명드리고, 그리고 보강산업도 추가 상승하고 있다, 호가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풍산홀딩스 1차 목표가 달성을 했다, 이렇게 차트도 올려드리고, 세 종목 수익이 났다, 이렇게 대의성, 그러니까 당일 매수 당일 매도 원칙으로 손이 좀 느리신 분들은 따라하지 마시고 관망하시라는 것들 안내를 드리고 있죠. 그리고 장이 종료가 되면 결산을 올려드려요. 풍산홀딩스 당일 최고가 32,250원까지 가서 7% 정도, 그리고 새로운 오토모티브 당일 최고가 7,150원까지 가서 7% 정도, 보강산업도 추천가 대비해서 당일 최고가 7,660원까지 가가지고 5% 정도, 이렇게 수익이 났다. 종목들 매일매일 추천을 드리다 보니까 하루에 세 종목, 두 종목 추천 드리거든요. 모든 종목들이 전부 다 수익이 날 수는 없습니다. 최근에 장도 다 이제 안 좋은 상황들이 진행이 되면서 종목들이 손절로 마감한 종목들이 꽤 있어요. 모든 종목들이 수익이 날 수는 없겠죠. 신이 아니고서야. 그렇기 때문에 제시를 해드린 그 가격대 반드시 참고를 하셔가지고 진행을 해주시라는 거 당부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테마주 검색기 여기 오시면은 AP 테마주 하나만 있으면은 어떤 테마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지 실시간 테마 순위, 실시간 종목들 순위, 테마 강도, 그런 것들 한눈에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모바일 버전, PC 버전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다운받으셔가지고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